여호와의 증인처럼 종교적인 이유나 또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이런 선택을 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처벌을 받아서 감옥을 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최근 잇따라서 유죄 판결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족이십니다. 성우 양지훈 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남성이 20살이 넘으면 안부인선처럼 넌 언제 중립 가니?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법 처리를 받아서 이제 감옥을 간다. 그런 얘기죠. 아, 중립 간다는 게? 네. 네. 그런데 왜 그 종교에서는 총을 들면 안 되는 건가요? 성서의 가르침인데요. 성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떤 그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총을 들 수가 없죠.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적대적인 싸움에도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전통에 따라서 살인 무기인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양지훈 씨의 아드님 세 분입니다. 모두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 아버지로서 힘드셨겠습니다. 참담하죠.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차라리 어떤 그 죄가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사법 처리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견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양심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죠. 몇 년씩 복역을 한 거죠?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왼쪽이 큰아들입니까? 큰아들입니다. 복역을 몇 년씩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년 했습니다. 큰아들은 3년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둘째인데 네. 1년 6개월. 1년 네. 6개월. 그리고 지금 가운데가 막내인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그러면 2심까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막내는? 1년 6개월이요. 1년 6개월이고요. 네. 그렇죠. 1심, 2심 모두 그러니까 상고하신 거군요. 네, 상고했죠. 네. 상고하신 이유는요? 지금 1년 6개월로 사실상 양형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었지만은 그것이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사법 처리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항소하고 상고한 것이죠. 네. 법원도 1년 6개월로 양형을 하는 이유가 1년 6개월 이하로 하면은 또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징역형으로 군대를 면제해 주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해주는 것 자체가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아드님들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19,200명. 네.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 금년까지 포함해서 19,200명이 지금. 그 19,000여 명이 전부 여호와의 증인은 아닐 거고요. 전부 여호와의 증인 숫자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다른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분리한 사람 말고 네.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만 19,200명이 네. 지난해 보니까 법원이 또 무죄 판결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또 최근에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에서는 똑같은 경우인데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죄 판결이 지난 3년간에 걸쳐서 72건이었어요. 네. 72건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법률적 유권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산과 인천지법에서 그 유죄 판결이 나타난. 네, 저희가 자막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광주지법에서 무죄가 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저희가 사례로 잡은 건 전부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입니까? 네. 네. 지난 2월에 부산지법에서도 무죄가 났는데 역시 항소심에서 2월에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났고요. 또 얼마 전에 부산지법에서는 1심인데 또 유죄가 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이 법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저도 뭐 판사님들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7,000명 정도가 계속 투옥되는 그런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반면에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무작정 대체 복무제를 도입할 경우에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가 급증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의 대체 복무가 적절하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라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4월에도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제가 그 판결문을 봤더니 법원은 대체 복무 등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입영 거부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무죄다 이런 겁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바꿔 말하면 사법부가 입법부에 국회에 대체 복무 등 어떤 대안을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렇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문제는 계속 다뤄져 왔는데 대안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죠. 국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뭐 여러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이 뭐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체 복무제가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걸 막을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체 복무제가 도입돼서 이걸 악용하면 나도 여호와의 증인이다 또는 나도 양심의 자유 때문에 총을 들지 못하겠다 이런 청년들이 이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 가는 문제나 또 그리고 감옥을 가는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서의 도덕 요구 조건을 모두 행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고 네. 여호와의 증인인 척하면서 대체 복무를 악용하면 어떻습니까?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척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증인인 척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죠. 그게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확인을 병무청이나 군 당국이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확인을 군 당국이나 병무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순수 민간업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를 진정한 양심인지 아닌지 그 점을 갖다가 연구하고 또 검증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대체 복무제를 원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체 복무가 있을까요? 순수 민간 대체봉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부나 또는 병무청이 관여하지 않는
우리 순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대체봉사, 그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일각에서 말하는 군대 입대는 하되 총을 들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게 한다. 그거랑 다른 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여와의 입대 정의는 자체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와의 전제되는 정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든 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네, 관공서에서 복무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 복무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인 복무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뭐 10년, 20년 할 수도 있는 문제는 그렇지는 아니고. 않겠지만요. 네. 네. 그래서 합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군 복무 기간보다도 다소 길어진다 하더라도 대체 봉사를 할 그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선 군 복무하는 기간보다도 더 복무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헌재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3번째 제기된 상태입니다. 2011년 이후에 7년도 넘게 지금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요. 법률적으로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데 법률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계에서는 헌재 판결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헌재 판결이 되었던 정부가 되었던 입법부가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봉사를 순수 민간 대체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네. 만약에요, 이제 법원의 처벌도 엇갈리고 있지만 헌재가 지금 이렇게 법원이 우리 병역을 기피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적 결정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그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처벌이. 만약에 그것이 정당화된다면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이미 이것은 어떤 뭐 새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권리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보편화된, 합법화된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며칠 전에요. 네. 유엔이 한국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많은데 이걸 다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 가혹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을 내놔라 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로서는 뭐 알지 못하는 얘기고요. 최근에 기사가 다 났습니다. 네. 최근에 법무장관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방문하셔가지고서 거기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 권고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합법화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UPR이라고 하는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에서 나온 그 이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중에 그 권고 200여 개 중에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현재는 수용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 97개 중에 대체 복무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군복무가 의무인 나라에서 혹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유럽 모든 나라, 그 다음에 뭐 지금 대만이나 또는 독일 같은 경우에 대체 봉사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죠. 가까이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18년이 됐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70년 동안 대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악용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뭐 국가의 무슨 안보가 흔들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의 아드님이 그러면 이제
저 큰아들과 둘째 아드님은 뭐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막내 아드님은 지금 이제 대법원에. 2심까지 1년 6개월형을 받았고 대법에 상고가 돼 있고요. 네, 3명 아드님이 다 지금 선택한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까? 변함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입법부가 이걸 법으로 네. 만들어야지만 또 다른 교계의 반대 입장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입법부의 당부의 말씀, 조언의 말씀이 필요 있으시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떠오르는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보편화된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도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나라도 최근에 대체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벌써 10대 교역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되어서 수백 명이 계속 감옥을 간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 위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여호와의 증인 신도시죠. 성우 양지훈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